진보당 대변인 홍희진입니다. 오전 브리핑 2건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헌재와 국회 기만하는 김현태 특임단장, 당장 수사하고 파면하라.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의 단체 텔레그램방 지시가 드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증언한 것과 달리 김 단장이 직접 의원들의 본회의장 차단을 지시하는 메시지가 나온 것입니다. 국방부는 즉각 김현태를 파면하십시오. 김 단장은 헌재와 국회에서 위증까지 하며 적극적으로 내란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법한 내란에 동조하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기소된 사람은 인사조치를 한다는 원칙 뒤에 숨지 말고 명백한 내란 동조자를 엄정하게 징계하십시오. 검찰은 즉각 김현태 특임단장을 기소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차단하라는 단체 텔레그램방이 공개되며 김 단장의 위증이 드러났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파면되는 것으로 12.3 내란 사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 수계와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진정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첫 단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박정훈 대령은 반드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직해야 합니다. 군이 박정훈 대령의 복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원래 박 대령이 맡고 있었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아닌 다른 복직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올해 대령 인사가 끝난 상황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됐습니다. 최상병 사건에 대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 적법한 직무 수행을 했다고 불이익을 준다면 어떻게 군조직의 명예와 기강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박정훈 대령이 돌아가야 할 곳은 그의 원래 역할인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입니다.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는 박 대령의 원보직 복직을 신속하게 처리하십시오. 또한 수원지방법원은 18개월이나 내버려둔 박 대령의 보직해임 무효소송 재판 기일부터 잡아야 할 것입니다. 박 대령의 원보직 복직은 최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과 마찬가지로 정의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입니다. 조금 늦게 기자회견 진행하게 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위의 김용원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개입 행위를 규탄합니다. 오늘 오전 한 언론을 통해 인권위 사무처가 전용기 댓글 사건을 상정하라는 김용원 지시를 거부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할 기관입니다. 그러나 최근 사무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긴급부재 안건이라며 무리하게 안건이 상정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 내부에서 해당 사안이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으로 의결안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고 합니다. 또 인권위 사무처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요구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긴급구제 조치 권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긴급구제는 진정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다며 안건 상정을 강행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해당 보도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사무처가 법과 원칙에 따라 내린 판단을 용납할 수 없다며 해당 조사 과정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업무 배제를 지시했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인권위 사무처는 보고서에서 정당에서 가짜뉴스 등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에 대해 정도가 심한 뉴스에 한해 고발로 이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불특정 국민들에게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를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지 특정인의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정인의 독단적 결정으로 기관 전체의 신뢰가 훼손되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인권위는 국민의 지지를 완전히 잃게 될 것입니다. 인권위가 다시 한번 본인의 책무를 되새기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 나온 김용원 상임위원의 행태는 인권위를 정치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안건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인권위의 신뢰는 무너지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온 인권위 직원들의 자괴감은 이로 말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정당의 정치적 활동까지 개입하는 상황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부당한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한 명의 월권행위로 인해 인권위가 정치적 도구로 보여서는 그리고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권위의 정치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윤석열은 거짓말로 탄핵 심판을 모독하더니 끝까지 법정에서 내란을 선동할 작정입니까? 내란 속에 윤석열이 내일 무제한 최후 진술에 나섭니다. 언론에 따르면 대국민 호소용으로 실시한 계엄이 탄핵 공작으로 내란이 됐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의 망상에 헛웃음만 나옵니다. 시종일관 거짓말과 억지 주장으로 탄핵 심판을 모독하더니 끝까지 법정에서 내란을 선동할 셈입니까? 내란의 증언과 증거들을 부정할수록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은 더욱 부각될 뿐임을 명심하십시오. 무제한 진술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호수의 달 그림자를 쫓게 하거나 조건부 퇴진과 같은 헛소리로 파면의 불명예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내란 사태 때 국회로 출동했던 지휘관 중 한 명인 김영기 제1공수 특전여단 제1특전대대장도 국회 국조특위에서 당시 국회의원을 끊어내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명확했음에도 다시 하겠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명확했음을 또 한 번 확인했는데 국회의원 체포 지시는 없었고 계엄은 정당했다는 허황된 주장이 통할 것 같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내란 우두머리에 파렴치한 변명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각이 있다면 마지막만큼은 본인의 잘못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헌법재판소는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내란 수괴에게 엄정한 판결을 내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끔찍하고 잔혹한 면모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노상원 수첩에는 500여 명에 달하는 수거 대상으로 국회의원, 판사, 종교인, 연예인, 체육인이 포함되었습니다. 수거 대상자를
A부터 D까지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체포를 계획했고 사고 처리, 사살, 침몰, 격침, 수류탄 등 제거 방법까지 적시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계획이 실현되어 유혈 사태로 참극이 빚어졌다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사실상 수거 대상을 체포 및 수거하며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가 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마음대로 입법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장기 집권과 독재를 계획한 것입니다. 이는 노상원 수첩에 적힌 헌법 개정 3선 집권 구상 방안 후계자라는 문구로도 그 추악한 행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아무 일도 없었다며 오히려 계몽령이니 대국민 호소용이니 하는 궤변을 쏟아내고 비겁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은 비상계엄 목적이 입법 폭축, 탄핵 남발, 예산 삭감 때문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논의 당시 탄핵을 추진한 것은 5건이었고 거부권 행사한 특검법은 단 2건이 전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예산안 처리 기간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 탓으로 돌리며 본인 죗값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전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12.3 내란을 실시간으로 목도했습니다. 이제 내란 속의 윤석열의 죄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현실을 부정하며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 세력 선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는 폭동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거짓과 선동을 즉시 멈추고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야 합니다. 한편 대한민국 21세기 역사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과 후로 나눕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독선적 국정운영으로 정치의 기능이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비상계엄 선포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선진국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대한민국은 문자 그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수거 대상자들은 포함한 종족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12.3 비상계엄으로 환율, 유가가 폭등하고 수가 지수가 폭락하는 등 국가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여파가 어느 정도일지 아직 예측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신속하게 탄핵을 인용해야 합니다. 한편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은 전두환 같은 독재를 꿈꾼 내란 속의 윤석열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향후 윤석열에 대해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로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025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 고민정, 김용민, 윤건영, 이성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황운하, 촛불행동 김민웅, 김은진, 구본기, 권오혁, 이규진. 네, 진보당 원내대변인 정혜경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최후 진술 관련해서 입장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최후 진술, 헌재 판결 승복 선언하라. 윤석열 탄핵 심판이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5일 최후 진술은 윤석열이 대통령 신분으로 국민 앞에 설 마지막 기회입니다. 윤석열은 본인 육성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헌재 판결 승복을 선언하십시오. 내란 사태 이후 정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단순한 국론 분열을 넘어 극단적 폭력과 내전의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권성동 원내대표도 탄핵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트집 잡아 탄핵 불복을 시사했습니다. 이대로는 제2, 제3의 법원 폭동 사태가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인 본인이 헌재 판결 승복을 선언하여 지지자들의 난동을 잠재우고 국민에게 마지막 예의를 다하십시오. 행여나 마지막까지 야당 탓하고 부정선거 타령하며 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려거든 차라리 최후 진술을 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 헌정질서 부정의 내란 선동입니다. 법대로 순리대로 갑시다. 헌재 판결은 승복하고 윤석열은 파면하고 국회와 정부는 민생 회복에 집중합시다. 일상 회복이 간절한 국민들에게 이제라도 책임있게 하답해야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종군입니다. 두 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대표에게 자당에 입당하라니 이런 무례가 국민의힘의 수준입니까? 야당 대표에게 자당에 입당하라니 상대 정당에 대해 그렇게 무례한 언사를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수준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쏘아올린 중도 보수 논쟁이 정책 노선에 대한 경쟁으로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역시나 기대 난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생산적인 논쟁은커녕 유치하기 짝이 없는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고 정치 혐오만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 아닙니다. 세계의 어느 보수정당이 법원을 때려부순 폭력배를 옹호합니까? 세계의 어떤 보수정당이 내란을 지지합니까? 전 세계 보수정당이 비웃을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이라는 말조차도 아까운 내란을 선동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범죄 집단 극우의 힘으로 전락했습니다. 진정으로 중도 보수를 지향한다면 스스로 보수의 가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지금의 행보를 돌아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중도 보수 노선을 확고히 하며 민생과 경제, 안보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박현수 청장 단수 추천은 단순 알박기 인사가 아니라 내란 종식 방해 행위입니다. 누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거수기로 만들며 내란 연루 피의자를 서울경찰청장으로 단수 추천하게 했습니까?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내란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현수 청장 대리를 단수 추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치경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81차례 인사심의 중 단수 추천된 것은 3차례뿐이고 모두 윤석열 정권에서 있었습니다. 조지호 청장 임명 때는 승진 후보가 없어서 단수라고 변명하더니 이번에는 승진까지 시켜가며 단수 추천한 것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친윤 알박기 인사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를 거수기로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인사는 단순한 알박기 인사가 아닐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기 위해 원포인트 인사까지 단행한 것이라면 절대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치경찰위원회에 친윤 박현수 청장 대리를 알박기 하여 인사전횡을 저지르고 내란 세력 비호를 획책한 장본인이 누군지 반드시 발본색원할 것입니다. 예,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규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정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염태영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영교 위원장님의 모두 말씀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명태균 씨가 대한민국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김건희 여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에 개입한 아주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오세훈, 누가 거짓말을 하시는 건지 명태균과 홍준표, 오세훈 간의 거짓말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거짓말하는구나. 그리고 명태균 관련해서 홍준표 또 거짓말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잡게 되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명태균 씨랑 한 번이라도 만났어야지, 전화라도 한 번 했어야지 뭐가 있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앞으로 두고 나올 텐데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바로 어디입니까? 홍준표.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명태균. 곳곳을 찾아서 저희가 확인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사진이 커뮤니티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진 관련해서 사진을 올린 사람이 러브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것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겠는데요. 러브키라고 하는 사람이 명태균 씨가 있던 회사에 다녔다고 합니다. 명태균 씨 회사에 다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사진을 직접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사진이 홍준표 시장의 홍카콜라 거기 청년들의 꿈, 거기에 이 사진이 또 올라와 있으면서 홍준표, 명태균이 확실한 것 같은데 라고 나옵니다. 이게 2014년 사진이긴 합니다. 2014년부터 관계가 아주 뚜렷했군요. 그리고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홍준표 씨 아들이 명태균 씨에게 트롯 관련한 티켓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게 5월 15일 근간인데요. 그 즈음에 있는 트롯이라고 해서 저희가 찾아봤어요, 포스터를. 그랬더니 이 K트로트라고 해서 23년 5월 20일에 트롯이 있었네요. 주간 주체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등등 저희가 오늘은 사진으로 딱 보여드리는데 이와 관련해서 명태균, 김건희, 명태균, 홍준표, 명태균, 오세훈 관련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생각하고 윤상현 등등 리스트 관련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예, 그럼 바로 기자회견문 낭독 있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김건희 국정농단 게이트, 김건희 공천 개입 증거 확보한 검찰은 김건희를 즉시 소환 수사하라.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김건희의 국정농단 증거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앞에 멈춰선 검찰. 그런데도 검찰은 김건희 앞에서 멈췄습니다. 김건희 수사해야 하는데 왜 수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김건희를 소환해 수사하십시오. 아주 최근 김건희가 제21회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작년 11월 이 사실을 확인해 놓고도 넉 달이 지나도록 김건희에 대해 그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천 개입도 뭉개는 검찰. 국민의힘 역시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기 1년 전인 2023년에 이미 김건희 공천 개입설과 대통령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파악했지만 지금까지 쉬쉬하며 뭉개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건희의 11번 전화, 문자는 무엇인가?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작년 11월 10일 명태균의 제22대 총선 개입 정황 확인이라는 수사보고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총선 공천 발표 시기인 2월 말 3월 초에 김건희는 명태균과 김영선 의원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김건희가 김영선 의원에게 4차례 전화를 걸고 김영선 의원이 7번 김건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곳곳에 김건희 그림자. 검찰은 수사보고서 마지막에 김영선 컷오프가 예상되자 김 여사 조언에 따라
지역구를 김해 감으로 옮겨 깊이 언론에 발표하고 그 발표 기사를 다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여 김해갑 공천에도 개입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휴대폰을 압수하라. 그런데도 김건희를 조사하지도 휴대폰을 압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검찰의 직무유기입니다. 김건희, 김상민 관계를 공개하라. 김건희의 국정농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명태균 씨 변호인에 따르면 김건희가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된 창원 의창에 김상민 검사를 꽂으려고 했고, 김영선이 김상민 검사가 당선되도록 지원하면 선거 끝나고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며 거래를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김상민 검사는 경선에서 탈락해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2024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되면서 윤석열, 김건희 라인 낙하산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김건희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지난해 있었던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도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김건희 돈봉투 고백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건넨 돈 봉투를 직접 본 목격자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돈을 자녀 학원비로 썼다는 명태균의 진술과 납부 내역도 제출받았으며 명태균 핸드폰에서 코마라 콘텐츠가 찍힌 돈 봉투 사진도 나왔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태용과 김건희 관계를 밝혀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김건희가 12월 3일 계엄 전날에서 당일 사이 조태용 국정원장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때는 명태균이 황금폰을 언론이나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밝힌 시점입니다. 또한 명태균과 이미 김건희에게 녹음 파일의 존재를 알렸다고도 했습니다. 김건희가 국정원장에게 연락을 한 이유가 녹음 파일 때문은 아니었는지 충분히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국정농단 게이트가 내란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중앙지검은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오세훈, 홍주표 등 명태균 리스트를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즉각 소환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서히 드러나는 오세훈, 홍준표의 거짓말.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명태균과의 관계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명태균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첫째, 명태균 측 남상권 변호사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이 중식당, 청국장집, 장어집 등에서 4번 만났고 김한정 씨와도 3자 회동을 했으며 이렇게 돈이 들어갔는데 오 시장이 이기는 조사는 왜 안 나오냐고 물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둘째, 명태균 황금포 포렌식에 참여했던 여태용 변호사는 2023년 중순경 홍준표 시장과 명태균이 대화를 나눈 카톡 등이 황금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홍준표 아들이 2023년 5월 15일 명태균에게 홍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갈등할 일은 없을 거라는 내용의 지역지 기사를 보내면서 잘 살펴봐 달라고 말하고 또 대구시가 주최한 트로트 페스티벌 티켓을 명태균에게 주겠다고 보냈으며 며칠 뒤 이를 받은 명태균이 감사하다고 하자 언제든 필요하면 말씀하시라고 답한 카톡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2023년 10월 김건희 공천 개입설과 명태균의 역할을 확인했음에도 묵인했던 국민의힘.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비호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명태균 특검법을 수용하고 김건희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는 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2025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일동. 예,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전용기 의원님의 마무리 발언 있겠습니다. 네, 어제 명태균 씨가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칫날에 잡는다며 오세훈 홍준표를 사기 정치자금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자 홍준표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대선 출마하면 나를 고소한다고 라며 명태균과 한 번이라도 만난 일이 있어야 여론 조작 협잡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닌가 하고 발끈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은 무엇이겠습니까? 2014년 3월 중소기업 융합 경남연합회에서 개최한 제2회 창조경제 CEO 아카데미 조차내에서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축사하는 바로 옆 단상에서 사회를 보는 사람 명태균 씨 아닙니까? 네, 그때도 몰랐다고 변명하실 겁니까? 과거 언론 보도들을 보면 명태균이 당시 주최측인 중소기업 융합 경남연합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떡하니 명태균과 함께 찍힌 사진이 돌아다니는데 홍준표 시장은 이래도 발뺌하실 겁니까? 철저하게 홍 시장께서는 밝혀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홍준표가 명태균에게 평생 감옥에서 썩도록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오리반을 내밀며 국민을 우롱한다면 이 말을 그대로 돌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공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홍준표, 명태균 내보내고 이준석 만났다. 전혀 다른 명태균 녹취 공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홍준표 시장과 복당과 관련된 녹취록을 지금 13분 지났습니다. 2시에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하게 됩니다. 오늘 공개하는 이 녹취록은 1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2탄을 공개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1탄은 홍준표 시장의 복당 관련 입장을 반박한 명태균 씨의 2021년도 녹취다. 그리고 2탄도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미화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예, 저희들에게 시간을 양보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